자, 시장 전체적인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대, 1대가 아니죠.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됐을 때, 처음 당선됐을 때 2017년도 취임식 이후에 파월 의장을 지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지명을 하고, 뭐 어찌 보면 뭐 이게 이제 좀 오바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본인이 지명한 이유는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파월 의장도 뭐 일부의 흐름은 그렇게 가지고 가기도 했지만 일부의 흐름은 그렇게 가져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 때는 오히려 파월 의장이 굉장한 비둘기파로 전환이 되기도 했죠. 일단 어찌됐든 그 매파 성향의 파월 의장에 대해서 나는 기분 나빠, 나는 싫어 라는 표현을 이제 노골적으로 해왔었는데, 요번 이제 47대 대통령 취임이 되고, 그리고 이제 1년 다다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연준 의장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금값, 은값도 폭락을 하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폭락을 해서 뭐 7만 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 종목군들별로, 업종군들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해석이 겹쳐지면서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슈팅과 함께 어마어마한 수익을 연출을 하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또 그만큼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그렇게 역부익장으로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러한 부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찌 보면 좀 낙폭이 심해지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가가 움직임을 형성해 주진 않아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15만 4천 원에 살짝큼의 반등이죠. 지금 뭐 반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의 위치를 저평가 상태로 인식을 잡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오늘도 조금 아쉽지만 자동차 매수는 안 할 거예요. 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 대비해서의 가격 반발력 1% 혹은 1.5%는 반발력이 나와도 편입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변동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서의 흐름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7.74인데 장중 기준에 한 10%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요.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폭이 10에서 최대 뭐 20% 정도? 뭐 시장이 말도 안 되게 큰 조정이 나오면 모를까. 지금은 그냥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돌리면 어떤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돌림의 흐름을 잡아줄까. 그거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수급 논리가 되겠죠. 수급이 들어오는 쪽의 기준.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지금 위치에서는 직전 저점을 찍고 2%나 돌린 거예요. 그럼 오늘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고점 대비 3.5%뿐이 안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 대비 밀린 게 없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이닉스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은 야 이거 뭐 이렇게 문자가 많아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문자 나갈 건데, 단계별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85만 5천 원이면은 저점 대비해서 2.8이나 돌린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당일 하루에만 변동성이
전거래일 기준 말고 오늘 하루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한 6% 정도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한 거냐라고 했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한 조정이다.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조정받을 이유가 없다. 지금 조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 부분인데 그 불확실성이 펀더멘탈을 훼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리는 금리대로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현재 기준에서 되돌릴 때 가장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종목군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력주의 기준, 반도체의 기준, 실적이 있는 쪽의 기준. 그러면 현대차도 실적이 끝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1월 한 달에 100% 올라왔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 120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순이익이 12조예요. 그럼 PER이 10배거든요. 10배의 자동차 업종이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로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PER이 금요일 날 종가의 기준으로 해서 5.7배뿐이 안 돼.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실적 말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따졌을 때 5.7배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5.7배뿐이 안 되는 업체의 기준이다? 이거는 거기다 오늘 주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5배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해서 얘를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의 컨센서스도 무지하게 지금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어요. 상향되는 부분이 8배잖아요. 7배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를 안 사고 야 낙폭과대주가 있네 해서 낙폭과대주를 산다? 야 뭐 바이오가 이렇게 밀리는 건 말이 안 돼. 뭐 바이오를 사겠다? 그럼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땅굴 파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들을 사겠다? 그들도 안 돼요. 얘부터 채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범위를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이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뭐 13%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12%. 그런데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도 없이 개인선호 창고의 매도도 제한적인데 마감 이후에 보면 오히려 매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려요. 위로 쌓올리면서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물량을 잡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저평가냐 했을 때 실적 자체가 개판 없어요. 우리가 주력으로 5% 갖고 있지만 얘를 펀더멘털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볼 거냐 그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시가총액 기준에 실적이 이제 더 상향되면 아주 땡큐하게 60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버슈팅까지 놓고 본다면 뭐 70, 80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평가 종목이 지수를 넘겨놔 줘야만 그래야만 나머지 기준이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비중을 우리가 이번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줄인 거죠. 줄여서 얼마로 설정을 했어요? 15%로 확 줄인 거잖아요. 25, 30 이렇게 늘렸다가 더블 수익을 내고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50만 원대 52, 53, 54에 다 차익 실현한 거니까 지금은 장중에 47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뭐 조정이 끝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평가 종목 대비 조정폭은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이렇게 설정한 만큼 여기에 맞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세이 나갔고 현대차 심사숙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로보티즈,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볼 건데 삼성전기는 오늘 이제 또 매수세를 냈고요. 이게 삼성전기 이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어느 쪽에 어떤 무게감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로보티즈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제 로보티즈가 3%대 돌리면서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기준은 보여지는 수급이 다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끌어올려놨던 부분에 대한 평균 단가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쉬어가는 국면으로 설정을 해도 되죠. 투권 들어서 가벼울 땐 굉장히 가볍지만 그 가벼움이 시세로 연결되려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 거래 대금이 월등하게 이렇게
5천억 이상. 5천억 이상 터지려면 최소 150만 주 이상. 150만 주 최소입니다. 최소 150만 주 이상 2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가격 반발력에 있어서도 뭐 변동률은 원체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신고가를 뚫어주고 올라가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시장의 변동률도 그렇고. 그죠? 시장에 또 낙폭이 있으니까 낙폭이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해서 돌려지게 되면 그 낙폭이야 그냥 플러스까지도 반전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플러스 반전되면 반전이죠 그냥 뭐. 물론 뭐 4%, 6% 빠지고 있는 종목이 플러스 전환된다는 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니케이가 1%대 강세에서 0.6까지 밀리고 있어요. 변동률이 확장됐다는 거고. 지금 뭐 1% 미만의 낙폭에서 0.5 이하였는데 지금 뭐 1% 이상까지 확장돼 있는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1차적으로 반도체부터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시고 났으면, 채워졌으면 그 다음 범위에 로보티즈 3% 되돌림 흐름이잖아요. 마지노선을 직전 저점으로 잡고 직전 저점이 이탈되면 정리하겠다. 그건 안 할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에 2월달 포트에 넣어놨고 얘가 좀 심각한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 모를까. 현대차가 20%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에 얘가 지금 뭐 13%란 말이에요. 그걸 뭐 20%까지 열어놓고 20% 밀리면 뭐 거기서 반등 나올 거다. 그럼 여기서 팔아서 20%에 사면 되죠. 근데 단기 수급이 원체 강했단 말이에요. 현대차는요. 수급 없이도 올라가는 그 기준들이 많아요. 지금 뭐 현대차도 지금 수급이 없잖아요. 오히려 매도지. 예?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23년도 6개월 만에 27%를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믿겨지나요? 27년도에 2차 전지 변동성 확장될 때 저때 27%를 장내 매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수급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대주주 지분이 22%, 외국계가 29%다.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더라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지금 나올 일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은 기술적인 교육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그거는 드릴게요. 지금 전체 시황이나 업종 군에 대한 또 종목 군에 대한 설정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다시금 정리해드리면 현대차처럼 지금 저평가 상태를 논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라고 한 거죠.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로봇주들 무슨 뭐 2차 전지도 오버슈팅 나오는 것처럼 실적 있는 애인데 왜 오버슈팅이 안 나와요. 다만 가파른 부분의 흐름에 쉬어가자라는 그 흐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배울 점은 현대차가 20% 조정을 받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돼요. 순매수 기준에서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바닥 물량에 대한 뭐 펀드들이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또 해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또 파생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근데 거기에 신규적으로 유입되는 자동차 업종이 좋아요 해서 들어오는 자금, 시가총액 비중이 확장돼서 그 비중에 맞게 인덱스 상품이 넣어주는 자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안 밀리는 부분의 기준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또 1월 7일부터 슈팅 나올 때부터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채널 돌리면 나오는 것들 지금에 와서 헛소리 하면서 여기서 강력 매수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쓰레기들 사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그렇지만은 그런 수급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수급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조정이 내가 팔았다, 우리가 팔았다라고 해서 조정이 그렇게 뭐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현대차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SVIP 같은 경우는 좀 고민도 일부 해요. 그런데 APR의 슈팅이 오히려 또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옮기는 것보다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간망하자. 현대차 개별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지금 가지고 계신다.
그 유지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뭐 또 정리했다 밑에서 사면 모를까.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도 삼성전자의 바닥에서 돌릴 때 2차 매수,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또 바닥에서 돌릴 때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 로보티즈, 하나 마이크론 이쪽을 먼저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 종목으로 설정을 잡고 있는 삼성전기라든가 52주 신고가를 또 넘겼잖아요. 넘기면서 오늘 수급이 또 유입된 흐름이라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뭐 차트 놓고 보여드리고 이제 누적 수급 범위 형성해 드리는데 마감 이후에 오늘 우리 또 딸내미가 온대요. 뭐 무슨 뭐 뭔가의 목적이 있으니까 올 텐데 절대 목적이 없다고는 하는데 딸이 온대 고3 올라면 원고 작업이 제가 조금 더딜 수 있어서 장중에 많이 해놓긴 했는데요. 요거 삼성전기 아까 잘라놓은 차트 플러스 수급 범위까지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기를 좀 들여다보고 수익 종목에서도 이제 거래가 원체 제한적이어서 빼놨었잖아요. 수급도 정체였고.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가 터져주고 그리고 수급이 다시금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 그러니까 12월 초에 저 수급 이상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게 연속성을 띈다면, 그렇다면은 삼성전기가 현대차처럼의 오버슈팅 그런 그 흐름까지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이닉스 쪽의 기준도 1차 매수를 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1차 매수를 냈는데 요 지금 영상을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릴 때 일단 전기 쪽에 오늘의 가장 센 쪽의 기준은 어쨌건 전기 쪽이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검색기에 재진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불기둥 AI 쪽에는 지금 진입 그대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주력 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기준이라면 이게 월말에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면 삼성전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로보티즈와 하나 마이크론보다도 우선순위로 얘를 놓고 설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결론은 오늘 지금 기준에 주력주의 되돌림의 흐름에서의 저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신규 가입자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신규 들어오신 분들 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주일 동안 잘 함께 움직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종목이 문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결국은 우리의 전체 종목 수는 11개예요. 이 11개를 지금 오늘 다 당장 매수세를 내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이제 29만 원까지 삼성전기가 눌려져 있는데 29만 원에 재차 이제 그 편입 문자 사인을 전체적으로 내보낼게요. 전체라는 거는 VIP방과 VVIP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의 거래가 이번 주간에 뭐 내일이면 더더욱 좋죠. 터져주면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아주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삼표 시멘트가 이제 막 시가총액 1조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상한가까지 진입이 된 건데 삼성전기가 상한가를 갈 시가총액은 아니죠. 20조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탄력적인 모습들이 좀 형성이 되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쪽의 상황에 따라서 2시 넘어서라도 삼성전기의 교육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리든지 할게요. 오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는 주력주 이외에 이제 수익 종목에서는 삼성전기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해드리고 두 번째 기준은 삼성전기와 함께 뭐 로봇주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로보티즈에 보여지는 수급은 제한적이어서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과 고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영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고용이 오히려 슈팅이 제한적입니다. 여타 종목군들의 변동성 뭐 가볍게 움직이는 변동성 감안했을 때 고용의 변동성은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돌려지고 있는데 이 32,800원의 고용을 매수세를 내고 IR이 오늘 내일이 있어요. 근데 뭐 매번 실적 발표 이후에 IR이 있기 때문에 IR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감안하면 3D 검사 장비 세계 1위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적 개선폭은 충분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의 경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평상시대로 한다면 바닥에서 4%나 돌렸는데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점을 찍고 1% 돌리면 그리고 비주력주 이지만 우리가 수익 종목으로 가져가는 쪽의 기준은 2% 돌리면 편입 설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지금은 딱 한 가지의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했다라는 건데 파월 의장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다. 그리고 본인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실상은 연준과 미국의 정부와는 당연히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독립되어져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이제 지금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키워요.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하면 연준 의장 후보에게 소송하겠다라는 농담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파월 의장한테 똑같아요. 그래서 27년도에 취임하고 파월 의장 선임하고 28년도에 아그락을 쓰고 금리 내려라 하다가 결국은 2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 이후에 29년도부터 금리를 내리게 됐죠. 그때는 이제 제한적인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조정 이후에 시장의 랠리를 훼손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비컷을 단행하면서 무너져 내렸던 부분이 있죠. 시장 자체가. 지금도 비컷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지정된 그 워시 차기 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는 대표적인 매파 쪽 성향의 인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한 번 매파가 계속 매파는 아니다. 그 파월 의장을 놓고 봤을 때도 파월 의장도 매파였다가 오히려 바이든 정부 때 비둘기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단 말이죠.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점에 금리 인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내용의 불편함은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크게 무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용에 대한 매수세를 냈잖아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에 지금 수급 보시면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6,64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밀려 내려갈 때 지금 27만 주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도 실적 확장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37,300원에 매수세를 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미끄러졌다 돌렸는데 지금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세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VIP 방에 계신 분들 또 불기둥 방에 계신 분들 난 제일 지금 아쉬운 게 우리 내부에서도 제 그 방송을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강연에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7월 12일 강연에 오신 분들 거기서 포트를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보시면은 7월 달에 강연의 포트가 이거란 말이죠. 그때 현대차 비중이 25%였는데 현대 비중 확 빼버리고 이수베타시스를 넣어드려서 저게 15만 5천 원까지 갔잖아요. 180%의 계좌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월 16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트가 66%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80%에 현대차 20%였는데 그것을 현대차 비중을 다시금 늘려드리고 그리고 고점에 정리한 이후에 다시 반도체 비중 늘려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그 비싼 220만 원을 내고 강연을 오셨는데 5억 계좌 가지고 아니 어떻게 5억 계좌를 가지고 불기둥방에 계시냐고.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5억 계좌면은 정당한 타당한 과금을 하시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시켜드리고 근데 제가 직접 강연할 때 얼굴을 베놓고도 응? 그냥 가입하세요만 말씀드렸지 강하게 얼마나 바보같이 얘기했으면 VVIP로 안 넘어오셨겠냐 이거야. 근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 조선주 갖고 계세요. 뭐 조선주의 변동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날 이후에 제가 뭐 확인을 안 했습니다. 굳이 제가 그렇게 들어가서 뭐 확인할 정도의 기준은 아니니까. 이게 지금 1월 25일. 응? 지금 이게 1월 25일이고 이게 이제 11월 16일이고 그죠? 똑같은 현대차의 기준까지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50, 30, 20의 기준이고 47만 원, 48만 원 이하 47만 원 내려오면 편입하겠다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 수익 범위는 나쁘지 않고 뭐 오늘의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때 설명을 해드려서 제대로 납득하실 수 있게 말씀드려서 VVIP 방으로 넘어오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기준에서 오늘 같은 날도 내동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되돌릴 때 그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도 뭐 개별적으로 들어가시는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비중을 현대차를 현금으로 또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 여유로움을 좀 가져갈 거니까 과도한 조정 쪽의 종목과 또 삼성전기처럼 신고가의 흐름을 낼 만큼의 실적 개선폭이라든가 수급 유입 쪽 이런 쪽을 기준 잡겠습니다. 그리고 2% 반등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투매 안 하겠죠. 투매 안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뭐 제주 반도체를 뭐 5% 밀릴 때 일단 잘라냈어. 그럼 어디서 내살 건데? 8% 밀리면 잘라내면 완전히 끝나는 거고. 안 잘라낼 것 같으면은 그럼 압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되돌리는 흐름을 볼 것인지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여기서 이제 로봇주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 처음에는 원래 이제 클로봇을 좀 봤어요, 사실은. 클로봇을 다시 넣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주 제일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재편입을 해놓고 또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축을 할 때에 잠시만요. 저도 헷갈려. 30일 날 우리가 레인보우 로봇을 재편입을 했나요? 그래서 압축을 할 때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을 남길까 하다가 IT는 두 종목을 남겼었는데 로봇주는 로보티즈로만 압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30일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가 또 탄력을 내긴 했지만 오늘 낙폭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찌됐든 클로봇도 장중에 프로그램 쪽이 매우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매도로까지 전환돼 있으니까 수급을 보고 또 로보티즈가 안 돌려지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다른 로봇주를 편입을 해서 그 안쪽으로 넣는 것은 진짜 고민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주반도체처럼 하루에 뭐 3%씩 매수 강도가 들어온다. 또 혹은 삼성전기처럼 우리가 원래 주력으로도 넣었던 종목인데 드디어 거래가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슈팅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클로봇이 오전장처럼 엄청난 프로그램의 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고민.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도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름아름 그 매수가 또 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보티즈와 레인보우를 로봇주는 두 종목을 좀 남겨둘까라는 고민. 그 전에 여러 종목으로 이제 확장돼 있을 때 뭐 클로봇, 유일 로보틱스까지 같이 갖고 있을 때 네 종목 중에 두 종목으로 압축할까 한 종목으로 압축할까의 기준에 로보티즈로 한 종목으로 압축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로봇주를 만약에 또 다시금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은 우선순위가 오전장하고 바뀌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근데 지금 뭐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은데 또
뭐 예를 들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문자 나간 게 거기다 로보티스 강세를 뛸 때도 문자 나갔고 또 하나 마이크론 강세 뛸 때에도 그다음 삼성전기 그다음에 고용 그리고 APR 7종목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이 7종목에 대해서 야 이걸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사자마자 이렇게 폭락이 왔어 이런 심리.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한 일주일, 2주일은 이러한 그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가 그래서 급하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올려놔 드리긴 했는데 이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달 동안 진행을 안 해드렸는데 이제는 뭐 주말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가입을 하시는 그런 장이 또 도래가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포트폴리오의 구성 가격 뭐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단기 종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15만 4천 원에 또 86만 원 수준의 주력의 비중 이런 것도 이제 뭐 오타 없이 그리고 현대차가 48만 5천 원 수준 그리고 로보티스가 과하게 지금 솔직히 저는 미끄러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이니까 일단은 제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때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이제 6만 원 이하에서는 아름아름 이제 매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건데 지금 뭐 전체적인 우리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확장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추가 편입은 잠시 후에 고민을 해보자. 뭐 내일 기준을 설정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용 부분은 이제 실적 범위까지 보고 계속 가지고 갈 거냐의 뭐 설정 범위 그런 걸 설정을 잡고요.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도 뭐 꽤 많이 미끄러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종목을 더 넣는다면 오늘의 기준에서 여기서 추가 편입을 누군가의 어떤 종목인가 추가 편입을 한다면 로봇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그 정도 수준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당연히 뭐 현대차 부분이야 개별 매매에서 매수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지금도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스타트가 이제 어디서 잡힐 거냐에 대한 부분부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지금의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기준이 잡히고 종목이 많지는 않다. 처음에 문자 받으실 때나 또 계속 회원 가입 유지하시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제 문자 받으실 때 문자 개수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많아요. 많은 편인데 그렇다고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6월부터 연내 2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잡는 그 설정 범위 정도.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봅시다. 그렇게 하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전달받은 건 한 분뿐이 없어요. 한 분이 맞나요? 한 분이 맞으면 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강연에도 지금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몰려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일반 회원분이 신청자가 오늘 미팅을 할 건데 한 3-4분 정도 또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잠시만요. 강연에 관련해서 관련 등 이다운 씨도 이다운 아나운서도 답변 주시고 채팅방 임직원방 뭐 강연에 하자 올려놓자 뭐 얘기하고 뭐 하고 좀 당장 뭐 다음 주면은 저기잖아요. 그 뭐예요 그저 추석 연휴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강연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러고 하고 있으면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줘야지. 그래서 외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벌써 이미 신청자가. 그래서 지난번에 내부에서도 이제 뭐 10분 강연한다는데 사실상 10분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미리 예약을 받아놓고 그래서 장소도 미리 다 좀 설정 잡아놓고 그렇게 기준이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나와 있어요. 유튜브 이렇게 누르시면요. 유튜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조종환인 랠리의 지속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력 편입이다. 이것도 그대로 제가 또 올려드릴 건데 이 제목 제가 제대로 써주면 그 제목 그대로 썸네일 작업해야 돼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압축 전략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압축하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적어주는 대로 조금 기준 잡아서 보시고 그리고 영상 유튜브에 오셔서 영상 보시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눌러서 오시면 메인 화면에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연회 보시면 이제 뭐 강연회 때 형성돼 있던 수익률들이 이렇게 오픈돼 있습니다. 7월, 11월 이것도 지금 다 날짜 틀렸죠. 강연회 디자인 그래서 저게 지금 11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1월 25일입니다. 뭐 저도 저게 틀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25일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5,000포인트에 콤마를 왜 안 찍어?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강연의 신청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고 10분 선착순 10분 선착순 10분도 안 써있고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는 계시면은 전부 다 써서 좀 올려놔 주세요. 임직원방에 선착순 10명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고 왼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8040이 오픈되어 있는 전화번호인가요? 저 전화 오면은 받나요? 저거부터 당장 확인해가지고 저것도 좀 듣고 계세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무리를 해드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했으니까 신규 가입자분들 가지고 계시던 포트에 대한 AS를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건 좀 짧게 굵게 해드릴 겁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뭐 미리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시장이 지금 어쨌건 전체가 폭등 랠리인 거지 조정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미국장이 일부 1% 미만의 낙폭이 있었다고 그게 조정입니까? 뭐 3, 4%씩 진짜 폭락이 나올 정도의 흐름이면 모를까? 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불편한 건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편한 수준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맥락입니다. 금리의 경우는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상 시기.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모든 글로벌 증시는 폭등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와 그 고금리가 유지되던 시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그 고금리가 유지되던 시기.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아마도 2015년부터인데 요 차트가 아니라 제가 잘못 넣어놨네요. 그죠? 이 차트가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의 차트 S&P 500 지수의 차트 요거죠. 요걸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저도 깜짝 깜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돼서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흐름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파 쪽에 연준 의장이 형성되는 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이냐 했을 때 매우 긍정적입니다. 비둘기파 성향이 오히려 부정적이 사실은. 비둘기파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부양책에. 그럼 그 해석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다시금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에 형성돼 있던 그 흐름에 대해서
상승률이 제한적이어 보이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상승률이. 그래서 요 라인이 여기에요. 그리고 요만큼을 더 간 거예요. 작지 않습니다. 이 로그 차트고요. 상승률 작지 않은 거예요. 이때가 2015년도 이때 2018년까지 금리 인상.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파월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소송할 거야라는 농담 반 진담.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액션인 거고요. 그만큼 내가 금융시장에 자금을 풀어줄 거야 라는 액션인데, 실질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 고금리의 기준을 더 선호한다. 요거 금리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표현들도 죄송한 표현인데, 개인적인 뭐 딸내미가 온다 하니 원고 작업을 이걸 미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엄청난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뭐 딸내미가 온다 그래도 아빠 바빠하고 안 만나야지. 얼굴만 봐야지. 밥도 못 먹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 그 차트를 다시 끄집어내서 몇 퍼센트 올랐고 몇 퍼센트 올랐고 그걸 계산해서 넣어서 그 교육을 해드리고 납득되실 정도로 이야기할 만큼의 수준은 일단은 그건 아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고, 금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요거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에 설정해드렸던 내용, 그 내용으로 다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1월 말일 날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조정이 나올 때, 시장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던 교육 내용,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대처하셔도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금리 관련해서는. 또 과거에 금리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거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메인 화면에 그 교육 내용이 있나 모르겠는데 없나? 금리하고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섞어서 올려놨거든요. 여기 지금 없나 본데 일단 됐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종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기존에 갖고 계시는 종목을. 그래서 아쉬운 건 뭐냐면 현대차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편입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대차는 다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재편입의 기준이고, 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데, 한미반도체는 우리도 지금 갖고 있지만 아쉬운 거는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에이벨바이오는 없어요. 단기 변동성 매매를 했었고 수익을 낸 적도 있었고, 근데 검색기에 강력하게 떴을 때 3거래일 뭐 2거래일 상한가하고 추가 20% 올라와서 시가총액 6조짜리를 11조까지 만들 때 아주 사실은 좀 못된 짓거리 했거든요. 근데 그 못된 짓거리 할 때 따라붙어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왜? 보여지는 흐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알테우장이랑 똑같은 짓거리를 해먹은 거죠. 야, 이렇게 해도 금융당국이 안 건들더라. 뭐냐면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해놓고 그때 7조였나요? 몇 조예요? 5조였나요? 뭐 아예 그렇게 해놓고 계약금 700억 받고, 알고 보면은 그게 이제 잘 돼서 잘 팔려서 판매가 많이 될 때 로열티를 얼마 받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제 기준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싹 정리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순차적으로 정리인데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종목군들 정리하면 어떻게 할지는 또 마지막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그 자료를 제가 꺼내놔야 되는데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강연의 자료하고 종목 자료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LG화학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LG화학에서 찾아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라는 거는 2차 전지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설정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라기보다는
그거죠. 배터리 3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배터리 3사. 그래서 배터리 3사가 주가가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있겠네요. 여기. 뭐 이게 이제 23년도 10월 25일 날 머니올라라는 KBS 방송 프로그램에 가지고 나왔던 자료인데 리튬 가격이 저렇게 폭등했을 때 1번과 2번인데 1번의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주가 폭등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23년도에 없었습니다. 뭐 배터리 3사 이외에 이제 2차 전지라고 불리던 그런 친구들의 오버슈팅이 저 리튬 가격에 연동이 돼서 움직였느냐? 없었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전혀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작년 8월에 LG화학 설명할 때에도 또 2차 전지가 작년 8월에 변동이 나올 때에도 2차 전지가 뭐 리튬 가격이 뭐 반등이 나서 올라가 그 풀 뜯어먹는 소리를 했죠. 이걸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준이나 됩니까? 개뿔이지. 어? 전혀 이때 폭등 나올 때도 이때 뭐 주가가 아니라고요. 결론은 이슈 때문에 그냥 뭐 수급 논리로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고 뭐 공매도도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었던 때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뭐 공매도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청정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이에요. 공화당은 친환경도 좋은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왜 반기를 드느냐? 왜 전통에너지 원유업체와 석탄업체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느냐? 환경세라고 해갖고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응? 그래서 공화당은 원유 방산 쪽에 정책을 많이 써요. 그 이유는 그냥 대표적으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그쪽에서 들어와요. 민주당은 친환경 쪽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그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고 사담 후세인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남의 나라 대통령 지들이 뭔데 쓰레기들도 아니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다 사형을 시켜요.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근데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떴어요. 그 당시에도. 결론은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에도 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는 절대 우왕좌왕할 이유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후보가 2020년도에 밑도 끝도 없이 신재생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전기차를 육성시키겠다. 전기차를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템보가 나온 게 그때예요.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개뿔 얘가 안 움직이는데 무슨 우리나라 2차 전지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 2차 전지라고 표현하는 종목군들이 23년 7월 때까지 폭등 나왔을 때 테슬라 갔습니까? 못 갔죠. 2020년에 10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21년도 고점 찍고 조정받다가 전체 미국장의 폭등으로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까지가 10배예요. 템버거. 그리고 조정받다가 오버슈팅이 한번 나온 거죠. 미국장 이제 이때가 미국장의 최고점이었거든. 나스닥 10월 11월. 그리고 나서 S&P 500 지수는 이제 22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끝났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여기서 한번 더 튀고 갑니다. LG 엔솔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유동 물량이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확장되고 LG 화학이 갖고 있는 81.82%의 지분이 유동성으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서 유동 비율이 높아지니까 편입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얘는 못 가는데 희한한 흐름이 나온 거죠. 배터리 3사가 얘가 못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럼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정신 나간 선대인이나 그 누구예요?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 또라이 같은 애들이 테슬라하고 2차 전지하고 뭔 상관이 이런 아유 진짜 쌍욕 나올 정도로 그 쓰레기들이. 결국은 2차 전지하고 테슬라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라는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중국 쪽의 로봇
쪽에 뭐 갖다 붙여서 에이 그건 아니죠. 결론은 배터리 3사의 주가의 흐름은 똑같이 갑니다. 테슬라의 흐름과 거의 똑같이 갔었어요. 2020년에 이슈 범위에서.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 테슬라에서 나왔지만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LG화학이나 이런 쪽이 연동이 안 됐고 22년 하반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적은 상승이 아닙니다. 70% 오른 거예요. 22년 하반기 70% 오른 게 LG엔솔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 MSCI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급 논리로 LG엔솔이 70%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더불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23년도에 2차 전지라고 허울을 입힌 에코프로 형제, 걔네가 날아가면서 에코프로 날아가면서 뭐 코스모 신소재나 화학이나 이런 쪽이 더불어서 움직인 거지. 예? 얘네들은 못 갔어요. 배터리 3사는. 그럼 얘네가 원래 바보였냐?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왼쪽 그 박스 친 부분이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300에서 500% 올라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고 그들의 흐름이요.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오는 흐름이었어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시가총액 5위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IRA라는 부분 2차 전지라고 허울을 입힌 에코프로 그룹 주들이나 걔네가 어떻게 2차 전지 그 밑에 있는 1차 벤더들인 거지. 그들의 슈팅이 IRA에서부터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2차 전지의 호재냐라고 했을 때 악재죠. 악재입니다. 폭락이 와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실질 폭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포장을 입히죠. 포장을 입혀서 뭐 미국이 결국은 중국산 제품 못 쓰게 해놓고 보조금 주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철강업체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우리는 자원 해결을 많이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지금 뭐 돌아가신 뭐 이상득 의원 커넥션 그걸로 결국은 터져서 사법 처리 받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커넥션을 주고 뒷돈을 주고 뭐 작업을 치고 말 같지도 않은 금액에 이제 사놨던 그러한 이제 뭐 광산이나 이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는 중국산을 안 쓰더라도 결국은 포스코 그룹은 다 갖고 있어. 이렇게 되면서 뭐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까지 폭등 랠리를 가져갔죠. 근데 결국 내용이 없었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2년 이게 하반기입니다. LG엔솔의 주가가 70% 올라와서 배터리 3사를 이끌고 갔을 때 그러면 리튬 가격 아무 영향 없었고 테슬라 주가 아무 영향 없었고 결론적으로 LG엔솔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고 삼성 SDI, LG화학이 움직였고 이때 주가 조작을 한 금양 얼마나 뒷돈을 갖다 쏟아부었는지 주가 조작을 했는데도 지금도 안 잡아들이죠. 금양에 대해서 주가 조작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배터리 아저씨 이런 애들 그대로 살아갖고 움직이고 있잖아. 700억짜리를 10조를 만든 거예요. 그때 금양이 여기서 시가총액 우리가 처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때가 시가총액이 대략 3천억 분이 안 됐어요. 그걸 이제 슈팅 주기 시작해서 2조까지 땡겼다가 그게 이제 반토막 났다가 23년 하반기에 그거를 10조까지 땡긴 거죠. 미친 듯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그 배터리 아저씨 이 새끼가 나쁜 놈이 몽골 같은데 어떻게 이게 현실성이 있겠어요. 그 선된 이 쓰레기 같은 아우. 그래서 그걸 놓고 볼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LG 엔솔의 지분이에요. 이게 LG화학 지분이 82%. 이번에 블록들해서 2% 매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가 137% 정도 움직인 거. 22년 하반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근데 금양 같은 경우도 우리도 단기 변동성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단기 변동성 매매를. 여기 보면 맞죠? 2,600억에서 2조 4천억까지 22년 하반기에 저게 주가 조작인 거지. 안 잡아들이잖아 지금까지. 그리고
10조까지 당겼어요. 11조 3천억까지. 결론은 그 실질적인 그 랠리의 기준에서는 배터리 3사의 기준에 2020년 랠리가 2차 전지 랠리인 거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말 같지도 않은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물린 IRA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호재인 것처럼 둔갑시킨 실적 개선된 쪽이 아예 없잖아요. 다 실적이 악화됐지. 23년도에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걸 보여드리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다시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2차 전지의 랠리라는 거는 그거는 허상이었다.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었고, 배터리 3사가 아닌 뭐 1차 밴더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가는데 무슨 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고용만 미친 듯이 날아간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흐름을 기대하면서 보는 건 도저히 안 돼요. 수급 없죠. 수급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나마도 이 종목을 들여다보던 이 시점에 수급이 있었고, 또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에 기술적인 의존도가 있었다면은 그 이후엔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이 거래를 넘겨야 돼요. 근데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수급은 수급대로 보지만은 거래대금을 보는 겁니다. 이 변동률, 변동성을 기대하고 에코프로가 이번에 슈팅 나오니까 그걸 기대해 보는데, 걔네가 그 정도 움직일 정도면은 하이닉스는 더 가고, 로봇주들도 뭐 2차 전지와 거의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그런 쪽을 놓고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얘를 할 바에는 며칠 전에도 이제 에코프로 녹화해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를 할 바에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에코프로가 낫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수급이 없어요. 그나마도 공매대차 상환이라고 할지라도 공매했던 거, 대차했던 거 상환하려고 대샀다라고 할지라도 에코프로의 이 단기 누적 수급 상상을 초월하죠. 유통 물량 무지 많아요. 이걸 엄청 의존할 수는 없어요. 유통 물량 무지 많은데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데 뭐. 그러면 얘를 오히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까. 오늘도 에코프로는 우리 검색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매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검색에 나온 이 종목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모를까. 이해되세요?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홀딩스, 얘네들 포스코 DX도 거래 터지고 양봉 나오는 이런 날 그러면 따라붙어서 상한가 수익을 내든가. 거래 급감하죠. 수급이 없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같은 논리예요. 얘가 만약에 실적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럼 뭘까? 얘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또 15위 전후까지 올라왔던 애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증권사의 전망치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고 그 전망 자체도 20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인데 순이익이 올해 500억이에요. 2023년도에 그렇게 좋다는 순이익이 44조 나왔고 24년도에 갭을 마이너스 2천억이었고 저게 뭔 실체가 있어요. 아무리 그 포스코 그룹주여도 많은 곳에서 뭐 전망치가 그나마도 나와 있네요. 그나마도. 근데 저 전망치에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얘를 그냥 막연히 이리야 달려라 가자 가겠냐고. 명분이 없는데. 예? 정리입니다. 100% 정리입니다. 언제 정리야? 지금 얼마에? 지금 가격에. 뭘 이거를 예전에 한번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1월 3일 날 지인하고 식사하다가 두산에너빌리티 얘기 나와서 야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래 해서 안 돼 정리해. 근데 월요일 날 두산에너빌리티가 10%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난주에 만나서 너 이거 팔았냐 안 팔았듯이. 당연히 10% 넘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계속 가는데 계속 가봐야 98,000원이 이거 신고가도 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다만 실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지금 13%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했던 게 현대차란 말이죠. 예를 들면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주가 밀려 있어도 63%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뭐 급락을 했어도 얼마 30%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죠.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의 기준인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따졌어도 이 가격에. 근데 두사에너빌리티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도 매매를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의 대표. 난 뭐 조선 볼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두사에너빌리티잖아요. 작년에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종목군 중에서요 화제가 되는 부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하고 현대차하고 두 종목을 같이 비교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지인이 갖고 있던. 근데 현대차 팔아버려 얘 갖고 하는 거예요. 왜? 뉴스가 많아서. 근데 그 뉴스는 방사능 뉴스에 아니다. 방사능 뉴스에 기울이면 안 되고 방사능에 기울이면 안 되고 기울여야 될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본다면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명분으로 이슈로 봐라. 근데 이 고점을 형성할 때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이 정체죠. 계속 정체면 이제 여기서 다시 조정이고. 왜? 펀드멘탈이 불편하니까. 응? 시가총액 64조짜리의 영업이익이 응? 얼마 안 나오잖아요. 4조인가요 지금 전망치가? 내년 전망치? 올해 기준에 3조고 올해 기준 순이익이 3조 올해 기준에 4조 4천억 순이익이 3조 3천억 PER이 20배 방산주 PER이 20배를 넘긴 적이 있다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산주는 PER이 3배 5배에서 움직였어요. 3배 5배 실적이 안 나와요. 방산이 어떻게 실적이 나오나.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아니야. 정책금융의 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뭐 언제 팔까요의 기준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정리. 언제 팔까요의 기준이 정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뭐 우선순위는 어느 쪽의 기준을 잡아서 우선순위를 가져갈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주력주의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가져간다. 우리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의 매수자인 나가면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이제 뭐 소부장들 또 로봇 이런 쪽에 단기 변동성 매매의 비중 제한적인 5%에서 매매 사인이 나가면 그러면 들여다본다. 됐죠? 나머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뭐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성장성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응? 에코프로를 2017년부터 저는 들여다봤고 공략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적 분할하고 그렇게 되면서 쭉쭉쭉 종목군들이 새로 이제 상장이 되고 한 건데 그룹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룹 자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죠. 왜냐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 합쳐가지고 하이닉스가 그때 시가총액 90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얘네 두 종목 합쳐가지고 90조를 넘기는 등 전체 그룹주가 100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100조를 넘길 실적이 없어요. 성장성이 있냐? 솔직히 없어. 근데 그냥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 대비 이렇게 밀린 거죠. 응? 우리도 이때는 들어갔어요. 왜? 거래가 있었고 수급이 일부라도 들어왔으니까. 지금은요. 수급도 없고 바닥에서 일정 범위 움직임이죠. 그럼 얘는 접근을 하더라도 거래가 터졌을 때 기준에 이럴 때 만약에 따라붙고 실패가 되면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앞전에는 수급이 사실 130만 주면은 1000억도 안 나와. 지금 거래대금 20연에 들어오는 애들이 거래대금이 4천억, 5천억씩 터집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대금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오늘도 아니구나. 오늘도 4천억, 5천억 넘겨야 5천억 넘겨야 20연에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 정도 거래대금 가지고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날 터질 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연속성이 없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 안 돼. 두 번째는 2차 전지 자체에 관심도 없어. 뭐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그쪽의 기준인 거지. 오히려 로봇이나 이런 쪽이 쫙 깔려 있죠. 그럼 얘를 볼 바에는 로봇주를 보는 게 오히려 낫단 말이야. 로봇주는 많이 오르지 않아. 똑같아. 도찐 개찐이고 로봇주를 그나마 보는 거는 거래대금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최소 단기간에 5%에서 10% 우습게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클로버 이런 애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단기적으로. 로보티즈 뭐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따지면 13%고 11월부터 따지면 여기서부터 따지면 8% 들어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8% 장내 매수가. 그러면 계속 가느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8% 들어왔다 뭐 계속 어떻게 가.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한다. 그나마도 거래 없는 2차 전지 이상한 애들보다는 낫다라는 거고.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뭐라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이런 종목의 특징이 이런 데서 이게 주가 조작이지 사실은. 응? 4월에 한번 해먹고 재미 붙이니까 또 해먹고. 근데 저게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24년도에 해먹었던 수법인 거죠. 첫 번째가 대규모 계약 공시, 대규모 계약에 대한 공시 규모는 이거는 상대 업체하고 비밀 협약 계정, 비밀 협약 계약을 맺어서 못 알려준다. 예를 들면 애플이 공장 지을 돈까지 내주면서 LG 이노텍에 공장을 증설하고 납품해달라고 그랬어요. 규모가 얼마인지 얘기를 못해요. 왜? 애플에 그러면은 경영 전략이 노출되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기준으로 또 나누어서 실적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특별한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코스닥이나 이런 쪽,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이런 애들은 그런 거를 못 써먹죠. 잘못 썼다는 속단 표현 작살을 나니까. 근데 24년도에 알테오젠 그걸 해먹어 보니까 먹히거든. 금감원이 또 시비를 안 걸거든. 뒷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해먹은 게 기술공지 그 수출 이전 수출 계약을 공시를 하면서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공시하면서 뭐 10조 뭐 5조 10조 뭐 우스워하죠. 5조 단위가 그렇게 해놓고 계약금 몇백억 받아. 그게 그 짓거리가 그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 주는데 에이벨바이오가 사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뭐 제 기준에서는 그 수급이 있든가 거래대금이 계속 형성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불편하다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은 그 앞전에 뭐 매집을 했다. 이걸 어떻게 매집을 해? 뭘 보고? 수급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앞으로 성장성? 그 성장성을 인정한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메이저의 수급도 없어. 시가총액 5조야. 6조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야. 근데 수급도 없어. 거래대금도 없어.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기술적 분석이랍시고 합니까? 펀더멘탈은 안 되는 건 뻔하고. 그러고 나서 이슈 터뜨리고 빵.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 없는 상태에서 이번 코스닥 전체적인 정치권에서의 또 이슈거죠. 그러면서 실질 수급도 일부 들어오고. 그러면서 슈팅 빵.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이벨바이오의 기준에 오늘의 기준은 오히려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제 기준에서는 전략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에이벨바이오, 에코프롬 어떻게 전략 매도가 돼요? 그 다음에 현대차, 한미반도체가 남아있는데 일단 한미반도체 낙폭이 확장돼 있더라도 한미반도체가 9% 하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7%, 5%예요. 쟤네가 못 돌리는데 얘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 돌립니다. 결국은 지금 가격에서 포스코, 퓨처엠, 에이벨바이오, 에코프로 머티를 싹 정리하면 보내주신 기준으로는 58.5%의 비중이에요. 그 58.5% 가지고 일단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대5를 사든지, 그러니까 뭐 25%를 사시든지, 아니면 포트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우위를 잡으니까 그쪽을 조금 더 뭐 우위를 잡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 범위가 한미반도체 정리해서 그 정리된 물량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분배를 하시는 기준입니다. 그죠? 60%구나 거의 30%씩 채우시고 한미반도체도 정리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나머지 종목이 가벼워 보일 것 같아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볍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차의 비중을 줄이세요. 28%니까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면 15%예요. 절반 싹 딱 정리해가지고 그 비중도 반도체로 넣으시든지, 아니면 나는 현대차 50만 원대 초반에 정리하겠다. 중반에라도.
그럼 그때 정리하시고 반도체 비중을 늘리든 아니면 나머지 뭐 로봇 주든 하나 마이크론이든 이쪽으로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서 들여다보든지 됐죠. 그런 맥락에서 대처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뭐 굉장히 긴 시간 녹화가 됐는데 결론은 이 영상이 나오면 영상을 전달해 주신 분들께서 전해 주셔야 돼요. 영상 뒷부분에 AS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라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유튜브 오셔가지고 이 영상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몇 번이라도 다시 들으시고 2월달 포트폴리오 또 로보트스에 대한 단기 수급 그리고 뭐 고영, SPG,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 홈페이지 오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의 기준 그리고 이 강연에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과 날짜 부분이 수정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VIP, VVIP가 있는데 VVIP로 오셔야 돼. VIP도 안 되고 특히 이제 불기둥방은 어떻게 아름아름 뭐 연락 취해갖고 불기둥방 할래요. 그럼 불기둥방은 대처가 안 되시잖아. 진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내가 한번 불기둥방 매수 신호만 받고 한번 해볼까 이 정도인 거지 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선착순 10명 뭐 이런 것도 수정을 해놓게요. 색깔도 왜 기분 나쁘게 파란색이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분홍색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영상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왼쪽 옆에 전화번호 확인하셔서 대처하시고 주력 비중 유지하면서 만약에 또 압축을 해야 된다면 그 압축 기준을 고민을 해보고 대처해드리겠습니다. 전혀 시장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국 쪽 1.5까지 밀려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뭐 전체 시장의 펀더멘탈을 훼손하거나 미국의 연준 의장 새롭게 지명된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는 거지. 그 불확실성이 어떤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방송 나가서 뭐 불확실성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이 있냐고. 없어요. 어떤 뭔 불확실성이 있어. 금리를 내리는 거 기본적으로 2차례 정도 내릴 걸로 B컷은 없다라는 기준이고 매파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급격히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오히려 동결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동결이 많다라고 한다는 거는 지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긍정적인 지표 해석이 이게 시장이 조정이 된다? 금리를 안 내려줘. 금리 안 내려 죽는다니까 금리 잘못 내렸다가는. 천천히 나중에 금리 영상만 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